코 성형할 때 환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형물 쓸까요 말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실제로 무보형물로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환자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보형물 수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보형물의 정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어텍스라든가 실리콘 같은 그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준피라든가 기형골, 그 다음에 비중격만 통해서 자기 걸로만 해서 코를 수술을 하는 거를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무보형물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보형물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보형물이었다가 나중에 염증이 생기거나 굳히기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보형물 없이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무보형물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번 수술하면 20년, 30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겁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20-30년 동안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져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딱 고려해 봤을 때 무보형물을 선호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보형 수술에 대해서 한계라든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무보형물이 수술한 티가 좀 덜 나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자기 조직으로만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겠죠.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좀 더 높아지고 코도 날렵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코 높이 자체를 한 2mm 정도까지는 저희가 올릴 수 있는데 2mm도 사실 커요. 겉으로 봤을 때 2mm 정도 높아지는 거는. 근데 그거보다 높은 코랑 화려한 코를 원하시면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무보형물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코 높이는 괜찮은데 코 시작점이라든가 코 중간 부분만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부분만 높이면 되는 거지 그 전체의 높이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코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여기 미간에 코 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봐도 이건 보형물을 쓰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밋밋해서 높이가 안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보형물 안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보형물을 쓰라고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한계점을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좀 낮아 보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자기 조직으로만 이용해서 콧대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사진을 보면서 무보형 코 수술이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콧대가 높고 많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코를 올렸으면 좋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무보형물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복코, 그 다음에 콧볼 축소, 그 다음에 졸골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콧등이 넓죠. 그래서 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콧등이 넓어가지고 코 높이가 정면에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등이 넓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졸골을 했고, 코가 높이는 게 있고 코 끝도 좀 살아있긴 한데 콧구멍도 크고 평평하죠. 그래서 콧볼 축소를 통해서 코 베이스를 좀 줄이는 그런 수술을 했고, 끝이 좀 밋밋해서 볼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코 수술을 해서 코끝을 좀 더 날렵하게 만드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8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수술한 코를 보게 되면 마치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코 높이가 올라가고 코가 날렵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형물 수술의 경우에서 환자의 그런 경우가 적합하다면 보형물 쓴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높이도 보형물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측면 사진 보니까 코 라인 되게 매끄러운데요? 매끄럽고 더 높아졌죠. 그거를 목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저희가 무보형물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코 높이가 똑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 높이도 조금씩 올리거나 조절하는 편이라서 이 환자분은 무보형물을 통해서도 코 높이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보형물 넣지 않고도 코 높이도 살리고 코끝도 살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랑 입체감, 높이감 전부 다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코끝도 정말 이렇게 딱 포인트가 사니까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특히 여자분들은 코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끝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코 전반적인 이미지가 진짜 확 변하게 됩니다. 제이준성형외과 피부과 나를 위한 선택 고민 말고 come on now. 저는 개인적으로 무부영물 코수술 할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아무리 젊더라도 환자분이 좀 알러지가 심하다던가 염증을 좀 많이 일으키는 체질이라던가 피부가 좀 얇다던가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이제 환자분이 부영물을 원해도 웬만하면 무부영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환자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다. 그런데 뭐 높이를 높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환자분이 나이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독한 약이라든가 입원을 하시게 되면 코가 못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제가 무부영물로 하자고 권하는 편입니다. 무부영물 수술은 유행이 아니라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수술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에 환자분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도 코가 멀쩡할 수 있는 그런 코를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무부영물 수술을 해야 된다, 무조건 부영물 써야 된다, 이런 코는 세상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거와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상의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만나는 목적이고 상담의 목적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최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제이준성형외과